이 시험에서 좀 제발 했으면 하는 세 가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, 특히 고3 애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이제 아마 할 거야. 그래서 제발 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 한번 좀 이제 기억했다가 좀 시험에서 좀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, 일단 1번 먼저 보시면, 앞에서 만약에 어떤 한 문제에서 시간이 끌리잖아. 그러면 이제 너네 사실 어떻게 해야 돼? 대부분 학생들은 막상 6월 평가원에 막 이렇게 중요한 시험이 딱 이제 마주치면 못 넘어가. 그래서 제발 좀 넘어가 주세요. 앞에서 3분이랑 뒤에서 3분이랑 그 가치가 달라. 앞에서 내가 3분을 더 썼어봐. 근데 뒤에서 내가 만약에 5분밖에 안 남았어. 예를 들어 지문 하나가 남았다 쳐봐. 그러면 거기서 내가 만약에 3분이 더 있었으면 한 지문 푸는데 내가 사실 8분 동안 이제 풀 수 있잖아. 근데 만약에 5분밖에 안 남았으면 나 지문 읽고 문제 하나 풀면 거의 끝날 거 아니야. 그치? 그래서 앞에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거 하면 안 돼. 네가 져. 알지? 네가 지니까 무조건 넘어가야 돼. 이거 연습해야 돼. 너네 연습 안 하잖아. 수능 때 못해.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1구 수능 때 화작이 처음으로 어려웠었어. 그 전까지만 해도 화작을 틀리면 막 원숭이다 막 이랬거든. 그때 막 다 애들이 대부분 화작을 거의 10분 컷? 10분이 뭐야. 진짜 빨리 푸는 애들 막 5분 컷하고 막 그랬거든. 근데 막상 애들이 수능장에서 화작을 딱 푸는데 몇 분이 걸렸냐면 딱 시계를 보니까 15분이 넘어가는 거야.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멘붕이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이러면서 거기서 완전 말렸거든. 그래서 이번에도 너네가 그런 상황이 혹시 올 수도 있어. 예를 들어 독서론이 갑자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. 내가 매년 얘기하지만 독서론 항상 쉬웠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.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? 넘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할 건지 너네 선택이긴 한데, 나는 개인적으로 독서론 하나 틀리더라도 괜찮아. 왜? 뒤에서 더 맞으면 되니까. 근데 그 독서론 하나 때문에 뒤에서 3개 더 틀린다? 그건 오바지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너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다를 텐데 각자만의 어떤 최소 목표가 하나쯤은 있지 않아? 이 최소 목표라는 게,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 이번에는요 화작을 다 맞을 거예요. 근데 선생님 저는 이번에 문학에서 저는 원래 많이 틀렸어요. 한 5개 이상 틀렸는데 저 이번에 문학에서는 3개 이하로 틀릴 거예요. 이거를 달성 한번 해보려고 이 시험에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무지성으로 푸는 것보다 일단 하나의 목표를 이제 생각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가가지고 딱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막상 이게 달성이 되잖아. 그 다음번 시험에서 그게 베이스가 되면서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.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하면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뭐 되겠지 이러다 보면 아예 뭐 성장 자체가 안 돼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게 제일 중요한데, 이거는 시험 때가 아니라 시험 끝나고의 이야기야. 사실 그 곧바로야. 뭐 무슨 말이냐면, 너네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OMR 내잖아.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뭐해? 특히 이제 우리 고3 특. 야, 쉬웠냐? 어려웠냐? 야, 몇 번 답 몇야? 막 이러면서 막 답 맞추잖아. 시험지 뒤에다가 이 느낀 점 있지. 내가 그 시험을 이제 보고 나서 곧바로 내가 어떻게 풀었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고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느낀 점을 한 3분만, 딱 3분만 투자해서 일어나지 말고 그 시험지 뒤편에 빈칸 있잖아. 거기다가 좀 이제 써봐. 이걸 쓰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,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막상 문제가 틀렸거나 문제가 맞았거나 뭔가 이제 어떤 오류나 실수나 그걸 발견할 수 있잖아. 그치? 그러면 그걸 토대로 너네가 스스로 이제 그걸 고쳐나갈 수도 있고, 그걸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. 근데 이게 왜 끝나자마자 쓰는 게 중요하냐면, 너네 대부분 시험 다 끝나고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에 만약에 이런 느낀 점을 만약에 쓰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안 쓰고 그냥 채점을 다 하고 쓰다 보니까 어려웠다. 그냥 뭐 이렇게 했다.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추상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어. 그래서 그냥 나한테 질문할 때나 뭐 어려움을 막 얘기할 때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나도 추상적으로밖에 대답을 못 하거든. 대략적이라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쓰면, 그러면 그거 갖다가 나의 부족한 점이랑 내가 보완할 점이랑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보고 얘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구나.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네 라고 하면서 내가 그걸 고쳐줄 수 있어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. 좀 너네 마음 편하게, 제가 작년에도 애들한테 그랬거든. 그냥 시험 망해서 와라. 6월 평가는 진짜 망해서 오라고 얘기했어. 왜냐면 잘 볼 필요 없다. 망해서 오는 게 더 낫다. 왜?
차라리 6월에 망해야지. 그래야지 자기의 부족함이랑 단점을 내가 캐치해가지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름이야. 근데 내가 만약에 잘 봐서 오잖아. 그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재작년, 작년 한번 보면 지금 트렌드가 계속 6월이 어땠어? 어려웠지. 그리고 9월이 어땠어? 쉬었잖아. 그럼 이제 애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? 6월 달에 어려웠는데 뭔가 내가 좀 잘 봤어. 그러면 내가 조금만 좀 잘 보면 등급은 오르지. 그래서 6월 달에 만약에 2등급 막 이렇게 된 거야. 그럼 내가 어떤 생각해? 나 괜찮네? 그럼 나 국어 조금 덜해도 다른 거 이제 좀 올리면 되겠다.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. 그래서 여름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원래 하던 것보다 줄여. 근데 9월에 딱 이제 시험 보는데 지금 9월이 쉬었잖아. 그럼 막 2개, 3개 틀리면 3등급 이러고 막 이랬잖아. 그래서 시험 딱 봤는데 내가 막 실수로 하나 더 틀리고 막 해서 갑자기 막 4등급 뜨는 거야. 그럼 애들이 막 멘붕 와서 쉣! 막 이렇게 되면서 밸런스가 깨지게 돼. 그러면서 이제 수능 때 가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 거야. 못 봐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봐. 알겠죠? 최선을 다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.